우리는 보통 위대한 사람들의 사고 회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항상 논쟁의 중심이 되죠.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항상 이상한 습관을 몇 가지씩 가지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로 영리한 사람 중 한 명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양말을 신지 않고 금속 수저를 든 채 낮잠을 자는 등 기이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의 습관들을 통해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1번. 양말 신지 않기, 절대로.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이유로 양말을 경멸했어요. 그는 양말을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인 엘사에게 보낸 편지에 맨발을 감추기 위해 항상 높은 부츠를 신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양말을 안 신는 것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걸까요?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적어도 추운 날씨에 대항할 수 있는 상당히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건 중요한 거네요. 아니, 진지하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양말을 신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새 양말에 구멍이 나는데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그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해서 어떤 문제든, 심지어 짜증나는 양말도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아예 평생 신지 않기로 한 거죠. 2번. 카드로 집 만들기.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에 하던 또 다른 습관은 카드로 집을 짓는 겁니다. 한 번은 14층짜리 집을 짓기도 했죠. 만약 여러분이 카드집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천재가 되기 위해 카드로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습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어요. 우리의 뇌가 기계적인 일로 바쁠 때 우리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할수록 가능한 효과는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의 정신을 바쁘게 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 카드로 집을 만드는 것이 딱 맞죠. 3번. 바이올린 연주하기. 어린 아인슈타인이 주로 카드로 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더 유용한 또 다른 활동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바이올린을 선택한 거죠. 처음에는 어린 아인슈타인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13살 때 처음으로 모차르트를 듣고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 후 그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재미를 못 느꼈지만 나중에는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생각을 바꿀 만큼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이 강했어요. 이처럼 여러분의 두뇌의 활동의 변화만큼 더 좋은 휴식도 없습니다. 수학 푸는 것에 지쳤나요? 기타를 쳐보세요. 기타 치는 게 지겨워졌나요? 산책하고 사진도 좀 찍어봐요. 우리의 뇌는 이래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정보로 바꾸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건강한 수면 형태의 정상적인 휴식은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다는 걸요. 아인슈타인도 그건 확실히 알고 있었죠. 4번. 하루에 10시간씩 자기.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요즘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자는 것보다 3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게으르거나 잠꾸러기였던 것은 아니란 건 확실해요. 우리 모두는 건강한 밤잠이 뇌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들 중 몇몇은 6시간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처럼 10시간 모두 필요할 수 있죠. 그는 평생을 우주에 대해 생각하고 대담한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가장 현명한 답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잠이 더 필요한 건 논리적일 뿐이지만 이 습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기이한 행동은 다른 천재들의 전통을 다소 깨트립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상한 수면 주기를 갖고 있었지만 반대로 하루에 4시간 혹은 2시간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 디킨스는 해가 뜰 때만 머리를 베개 위에 얹을 수 있는 심한 불면증 환자였어요.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는 악몽의 불행한 희생자였고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낮에 낮잠을 자면서 내 배터리를 충전했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밤에 10시간 동안 잠을 자고도 아인슈타인도 낮잠 자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답니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낮잠과 관련된 이상한 일과를 했거든요. 꿈나라로 향하는 동안 손에 금속 수저를 들고 숟가락 바로 아래에는 금속 접시를 두었어요. 그가 잠이 들면 숟가락을 접시에 떨어뜨리겠죠. 그렇게 나는 소리는 즉시 잠을 깨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습관들을 조사해야 돼요. 5번. 매일 산책하기. 건강한 잠과 매일 신선한 공기 속에서 운동을 하는 건 총명함의 비결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엄마의 충고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첫째, 맞아요. 엄마 말은 항상 옳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수면 습관이 그다지 관습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인슈타인은 사실 운동에 대한 열정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산책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산책을 하면 우리는 바쁘지 않게 되죠. 우리의 정신은 그 자재로 남겨지죠.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걸으면 여러분은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면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찾고 있던 것이었죠.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정신을 재설정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신선한 생각을 찾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숟가락을 쥐고 낮잠을 잤던 거 기억하죠? 그는 같은 이유로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예기치 않은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대부분은 그의 꿈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6번. 일상적인 일을 습관화하기. 아인슈타인은 항상 베른의 정부 특허청에서 변변치 않은 일이 그가 원했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월급이 적고 직업 자체가 지루함의 화신 같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일에 대해 좋아했던 것도 이 지루함이죠.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숙달도 필요 없는 단조로운 일을 할 때 우리의 뇌는 재빨리 그것에 적응합니다. 곧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일과를 따르는 법을 배우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자유롭게 표류하도록 해줍니다. 여기 패턴이 보이나요? 이 모든 습관들은 거의 같은 것에 기여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의 천재성에 대한 어떤 비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단지 요구사항을 따른 거였죠. 간단히 말해서 과학을 영원히 변화시킨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 그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거나 매일 산책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모두 좋은 시작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멋진 결과를 얻게 해준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아, 잠깐요.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